다섯 번째 발표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김한준, 정진영 교수께서 자기개발과정 라이프플랜 세븐테크 리더십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 발표도 김한준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M 성공사례 기법 및 CI 평가 모델을 모형을 활용한 자기개발 과정 라이프플랜 세븐테크 과정을 설명하게 될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김한준, 정지영입니다. 직장생활 20년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시지 않으십니까? 직장생활 20년 이상인데 공직자들에게 역량이 필요합니까? 네, 저희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장기 재직자 근무자들 위한 세븐테크 리더십이라는 것을 통해서 개설했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반응이 어땠나요? 네, 반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7.3점을 거양한 등 현업 적용도 사례도 높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이 뭐가 달라졌죠? 또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건가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고 또 이 교육과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과정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답,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서는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로 교육과정 개설 배경으로부터 교육 효과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 퇴직을 말한다. 영상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소리가 높은 수준. 또 자식도 부모님을 끝까지 자기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라든가 노후 준비를 안 하고 있냐, 일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부터를 하지 말아야 된다.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대신해주지 않는 게 노후 준비거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로의 은퇴, 세미 리타이어먼트를 하라는 거죠. 돈 많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은퇴 쇼크에 빠진 베이비 부머들은 홀로 외로움의 동굴 속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이 대출금 이자는 계속 밀려오는데 더 이상 이제 돈을 빌릴 데도 없고 누구한테 가서 빌려달라 할 수도 없고 일자리는 안 나타나고. is facing a very important crisis amongst men who retire and are now becoming depressed, and many are killing themselves. And there is no doubt in my mind that something has to be done. 저희 국토교통인재개발뿐만 아니라 국토부 직원들도 재직과 동시에 20년 지난 지금 시점 보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 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과연 고민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과정은 지금까지 직급별 사원으로부터 국장, 차장, 실장까지의 고위 리더십 과정이 잘 설정되어 있고 진행되어 왔지만 장기 재직자들 위한 리더십 교육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맞춤형 리더십 역량 개발을 하였습니다. 퇴직 후에 공직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공직을 통해서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가 더 행복한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7대 영역을 도출하였고 세븐테크 리더십 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요구 분석 단계에서는 총 8단계로서 1단계 대내 분석으로부터 전문가 협의 단계를 거쳤으며 청해 설계 7대 항목인 47개 교과목을 도출하여서 요구 분석 수행 절차를 통해 교과목을 도출하였습니다. T 분석, 브리치 요구 분석뿐만 아니라 더 로커스 포커스 모델을 통해 요구도가 높은 바로 최우선 교과목을 도출하였고 이 부분을 따라서 이 과목을 교과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성공 사례 기법을 모델을 통해서 우수 학습 전이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교육 과정을 계속적으로 개선하여 도출하였습니다. 전문가 최종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최종 교과목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컨텐츠 그리고 학습 방식, 과정 운영에 대한 것을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과정 설계 단계에서는 5급 이하 20년 이상의 장기 재직자를 위한 그들의 특성 그리고 리더십 역량에 대한 상황을 파악해서 맞춤형 교육 리더십을 기본 과정과 심화적 과정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전 단계에 대한 평가가 평가에 그치지 않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커크패트릭의 모형은 평가는 평가의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의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CIPP 모델을 적용하여서 저희는 이번에 CIPP 모델과 커크패트릭의 모형을 통해서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육 과정의 검증을 위해서 평가 항목을 액션 플랜화 시켰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를 통해서 한류 체계를 설계하였습니다. 과정 설계 단계에서 가장 중점을 두게 있는 건 세 가지인데 저희는 집 밖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참여형 교육 방법을 도입하여서 효과를 보았습니다. 교육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교육 방법에서는 요구 분석 단계에서 분석 결과를 도식하여서 그 개인의 변화가 결론적으로 일의 직무에 충실하고 또 열정적 일을 함으로 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몰입을 함으로 해서 조직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큰 범주로 세 개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7대 역량을 통해서 생애 설계 역량, 라이프 영역, 재무 영역, 그리고 여가 영역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영역을 통해서 겹치지 않도록 중복성을 방지하도록 프로그램을 로드맵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교수 학습 매체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서 각 모듈에 적합한 교수 매체를 활용하여서 효과를 보았습니다. 사전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본 학습에 와서는 토의 그리고 발표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서 이걸 핵심 가치를 내재화시키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교육 과정의 목적은 학습 목표에 따라서 평가 시기라든가 평가 내용을 각 따라서 교육 전, 그다음에 교육 중 본 수업 중간에 교육 후에, 그다음에 사후 학습에 따라서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하여서 평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개발입니다. 개발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라이프플랜 7 테크 리더십 과정은 전용 LMS를 구축해서 사전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그리고 사전 온라인 세 과목에 대한 것을 사전에 이수한 이후에 본 학습에 와서 과제를 수행하고 사후에서는 다시 마이크로 러닝 매체를 활용해서 본인이 수업할 수 있도록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강의 내용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강사들의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그에 따른 어떤 워크숍을 통해서 매뉴얼에 대한 중복되는 거 그다음에 내용에 대한 어떤 체계도 난이도를 따라서 중복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교재를 개발하였습니다. 설계자가 제시한 교재 개발 6대 원칙이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부합하는 표준 교재를 개발하였고 다른 학습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였습니다. 교육의 운영 면에서는 제가 3가지로 보면 사전 학습 단계, 본 학습 단계, 사후 학습 단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전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해서 사전에게 컨텐츠를 올려드리고 또 사전 역량 진단을 교육 오기 전에 한 다음에 본 학습에 와서는 그 학습을 효과를 보기 위한 동기부여 전략을 모사였고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현업 적용도 평가뿐만 아니라 8대 평가 지표를 구성하여서 요즘 말하는 우리가 커크패트에게 학습 전이도가 아닌 행동평가의 단계로 해서 8개의 문항을 설정하였고 그걸 사후에 진단하는 걸로 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너티넷을 통해서 리마인드 시키고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계속 상기시키도록 저희가 사후 과정을 관리하였습니다. 교육의 전문 과정은 다 아시겠지만 다 우수한 전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장을 포함한 교육 직원들이 같이 해서 수시로 교육생들과 교감하고 또 매체를 통해서 안내뿐만 아니라 질의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국토교통 교육 인재 개발원은 보면은 저희가 제주도에 있는데 지금 1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의 장기 재직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12년을 하고 있는데요. 총 29차를 운영했고 지금까지 현재는 1,418명이 이수하였습니다. 2022년에 재리뉴얼 개발했고 2023년에는 이렇게 해서 58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교육 평가 단계입니다. 평가에서는 교육 과정의 효과성의 검증을 하기 위해서 교수와 학습 과정의 어떤 질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 드린 것처럼 CIPP의 모델, 그리고 커크패트릭의 3단계인 행동 평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 사례 기법인 인터뷰 기법을 도용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평가를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교육 만족도 평가, 반응 평가입니다. 반응 평가에서는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로 교육 종료의 모바일을 통해서 하였는데 교육 전의 기대치와 교육 후의 기대치는 만족도는 0.93점이 올라가였고 마찬가지로 반응도 평가에서도 보면은 다양한 학습 기법 그리고 사례 중심의 교육 그리고 현장의 체험과 액션 플랜 작성을 통해서 사후하는 이런 방식이 좋았다고 평을 하였습니다.
학습 평가에서는 보면은 사전과 사후의 평가 당연히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136%의 향상 보이는 게 나타났고요. 해외 적용도 쉽게 말하면 필립스의 그 행동 평가인 3단계인 그것과 SCM의 성공 사례 기법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1차 사전과 진단과 사후 진단해 보면 사전의 평가와 사후의 평가가 스코프가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2차에 오시면 더 많이 더 확대된 것처럼 학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교육 효과면을 살펴보면 저희 라이프 세븐테크 리더십 과정은 장기 재직자들의 어떤 생애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목표를 가지고 현업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몰입도를 높이고 그 생산성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면서 그것도 조직에게 성과를 창출하는 그런 취지하에 만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 재직자들이 필요한 라이프 플랜 리더십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애착심 그리고 자부심이 확대되었고 방금 말씀드린 어떤 CIPP라든가 이런 모델 평가 통해서 모델을 제시했던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때까지 최종 상태부터 확인을 해서 계획성 있게 생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 즐거웠고요. 많은 분들에게 이 과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건강 관리나 사후 여가 활용, 사후 직업 등에 대해서 공부가 좀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재무적, 여가 이런 부분 부부의 노후 생활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셔가지고 좋았고 저는 더욱 좋은 거는 아침 저녁으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저희 은퇴하고 뭘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고 이 과정은 젊은 직원들도 한번 들을 만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주일이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국토부 공무원들이 한 번쯤 꼭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교육을 받으신 이 교육자들의 어떤 후기를 잠깐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라이프 플래닝 세븐테크 리더십 과정.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직자들이 입사할 때 이력서를 한 번 써본 것 외에는 이직을 하지 않는 동안은 퇴직할 때까지 거의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인생의 100세로 봤을 때 60세 이후에 40년, 특히 30년을 질 좋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생활을 즐긴다면 어찌 좋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자기가 공직에 몸담고 있는 동안의 그런 자부심 그리고 자기가 봉사했다는 그것이 더 표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면에 보신 것처럼 라이프 플랜 이 세븐테크 리더십 과정은 장기 재직자들의 어떤 생애 설계를 목표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자기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긍정심을 통해서 프라이드를 느끼고 업무 몰입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인사혁신처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라이프 플랜 세븐테크 리더십 과정은 인사혁신처 2024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의 퇴직준비교육 내실화 일환으로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우수교육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자주 잘해주세요. 입사한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참 잘한 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2023년 공무원 교육기관의 평가를 통해서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 홍보 매체에 통해서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라이프 플랜 세븐테크 리더십 과정은 생애 설계를 설정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배운 것을 실천함으로써 직장에 근무한 동안 내 자신이 자부심을 느끼고 더불어서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통해서 성과를 창출함으로 하는 그런 기획 통해서 과정을 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모든 인생 3모작 과정들 이런 것들도 좀 더 체계 있게 또는 요구조건을 해서 피드백 될 수 있고 그걸 현장에서 써먹었고 또 퇴직하기 전까지 충분하게 본인들이 학습하고 준비돼서 그들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리더십 과정으로 역량 개발을 하였고 그 모듈에 7개 역량을 모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심사위원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체계적으로 아주 잘 준비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여기저기 또 수상하신 그런 이력도 있는 만큼 또 준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도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CIPP 모형을 이제 활용을 하셨다는 걸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CIPP 모형은 뭐 이제 준비하셔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냥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걸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 조직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지요. 네. 그럼 그랬을 때 지금 CIPP를 썼다라는 것 말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다음번에 이 과정을 바꾸거나 그러면 어떤 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던가 하는 부분이 조금 설명이 덜 된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과정이잖아요. 네. 그럼 아까 그 영상에서 나왔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 한 두 분 정도가 야 이거는 젊은 친구들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누구든 다 들어야 될 과정 같아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과정이 되게 좋은데 진짜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이게 그 20년 이상 고경력자들만을 위한 과정일까? 혹은 그러면 특별히 그 저연령, 그러니까 뭐죠? 저경력 직원들과의 차별점이 어디에 있었을까? 아마 제가 볼 때 여기 나온 교육과정 중에 꽤 많은 부분은 아마 그 저경력자에게도 필요한 부분일 것이고 특히 이들에게 필요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건 정말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교육과정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적용 그죠? 그랬을 때 어떤 부분,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CIP 모델은 반드시 이렇게 커크패트릭이 보통 평가는 평가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한정적인 보통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가가 아니라 전체 의사적 결정을 통해서 개선하는 효과를 보는 거죠. 중간중간에 각 모듈마다 어떤 점에서 투입 부분과 또 산출 부분에 관련된 건 4가지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개선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나온 의견을 계속적으로 모듈에 반영하고 또 계획을 세울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은 일회성의 교육에 그치는 게 아니고 또 차후 과정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과정을 해왔고 저희가 13년 동안 해왔지만 앞으로도 또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이 모델을 좀 도입해 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왔던 것들 의견들을 더 반영해서 이 과정을 어떤 걸 더 확대시킬 것인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7대 영역도 있지만 확대시킬 것인가. 대상을 어디까지 또 넓힐 것인가. 그렇게 해서 방법도 또 어떤 게 있을까.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보면 20년 이상과 구분했는데 보통적으로 대다수 인재개발원에서는 교육과정이 시간관리 및 뭐 미래설계 뭐 이런 거. 시간관리와 재무설계 이렇게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40세, 50세, 60세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 과정이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이 마지막에 그 경력보다는 20년 이상이니까 보통 한 45세, 50 정도 됩니다. 보통 공직생활하면 30년 이상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퇴직을 보통 하고 났을 때 느끼는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좀 진즉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했다는 말을 많이 하시죠. 대다수 그렇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은 밖에 찬바람 부는 걸 잘 모릅니다. 시베리아 벌판 같은 걸 잘 모르고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작 나오면 연금 외에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 그다음에 여가, 그다음에 일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으세요. 어지간하면. 그래서 제가 저는 또 민간기업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이분들에 대한 자기개발 역량을 꼭 강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정말 준비되어 있는 그들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했고요.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차는 아까 말씀드린 보통 40년세 이전도 있고요. 50세도 할 수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또는 입사해서 뭐 10년 차 이상 이렇게 보면은 모듈이 약간은 좀 바뀝니다. 그 안에는 시간 관리가 좀 들어가고요. 보통 저 입사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시간 관리 및 뭐 들어가고요. 장기 근무자들 퇴직을 한 보통 한 7, 8년, 10년 남으신 분들은 방금처럼 이렇게 재취업, 그다음에 또 여가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가족 관계, 부부 관계에 관련된 문제, 특히 건강에 관련된 문제가 또 많이 좀 다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들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까지 앞에 있는 보통 이런 인생 설계 과정과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이 됐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목이 SCM CIPP 평가 환류 체계 구축을 통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안 둘 수가 없네요. SCM 모형을 적용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SCM 모형을 적용할 때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제일 큰 그 효과라고 하면은 이 과정이
실제 현장에 적용이 돼서 이게 현동으로까지 나올 때의 그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그거를 그 과정에 피드백하는 것 그게 네. 아마 이제 SCM의 묘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부분이 이제 보고서나 발표하실 때 조금 설명이 덜 된 것 같아서 네. 이 실제로 운영을 해보시고 SCM을 적용해 보시니 성공 요인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실패 요인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게 주요한 것들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이것들이 중요한데요. 성공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사전에 이제 성공 그 인터뷰 질문법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문항이 다 나와 있고요. 사전에 보내드리고 그러다가 유선상으로 이번에 했습니다만은 유선으로 해서 해보면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저희가 액션 플랜에서 마지막 3단계 행동평가가 8개 문항을 제가 각 교과목의 학습 목표 때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들만 만들어 놔서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단계인가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성과가 높았던 것 같고요. 그 반응도가 높으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성공 사례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떤 부부관계에서 대한 대화 이것도 많이 좀 좋아졌고요. 건강관리에 관련된 얘기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안 된 것이 있다면 아직도 자기개발의 측면에서 취업이라든가 이걸 하기 위한 어떤 고민을 많이 못 해봤다. 왜냐하면 현업이 바쁜데 그거 뭐 언제 또 취업 준비를 하냐 하는 것들이 있어서 원래 이 단계가 좀 지나면 크게 보면은 영역이 보면 생애설계는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재취업에 관련된 분야, 그다음에 여가에 관련된 분야,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나는 창업에 관련된 분야.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분야에 대한 분야를 항목별로 나눠서 본인들이 선택하게 해서 2개 모듈 정도를 다시 또 재교육을 또 심화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이게 이제 기초라면 다음 단계에 심화 교육을 해서 본인이 재취업도 하고 여가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를 2 항목을 교육도 하고 실제 가서 실습도 해보고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도 하고 취업을 한다면 면접 이력서도 써보기도 하고 면접도 보게 하고요. 예, 그렇게 하고 합니다. 그런 과정이 뒤에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 안 돼 있어서 지금까지는 이제 단순한 7대 영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나와 있어서 좀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는 좀 그 과정을 좀 심화 과정으로 좀 더 보완하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시간이 조금은 더 여유가 있어서 한 1분 정도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는데 아마 앞에서 질문하셨던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직 조금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네. 평가를 한 내용,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환류를 시켰는가, 어떻게 환류해서 개선하셨는가 그 얘기를 조금 더 붙여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이 나왔나요? 예. 아까 말씀대로 사전 평가를 할 때는 역량 진단에서 저희가 약간 영역이 7등 영역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전 진단으로 역량으로 뽑아서 도출했기 때문에 보내드려서 사전 본인이 체크를 합니다. 그럼 그 평가되는 것을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화면에 뜨겠죠. 그러면 저희가 그 역량에 본 학습에서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만족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좋았냐, 뭐 기대치에 대해서 그다음 강사 평가를 하는데 그 항목의 단순한 만족도, 방도 평가는 다 좋게 나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CIPP의 모형에 4개 모형을 따라서 그걸 다투해서 설문지를 재작성했었고요. 거기 뒤에 보고서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항을 가지고 사후에 교육 끝나고 종료 때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1단계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CIPP를 반영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 강의 수업 시간에는 우리 성취평가, 학습평가라고 해서 모든 모듈에 다 하지는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발표를 가진 걸로 해서 한 것도 있었고요. 개인이 발표가 아니라 팀 단위 토의 활동하는 것을 평가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사님께서 평가하는 거 조별 평가해서 그렇게 해서 형성평가 2번째 평가를 했고요. 3번째 평가는 이제 그 현업 적용도는 아까 전에 8개 문항이라고 한 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뽑아놓은 그 액션 플랜 모델이 있습니다. 2가지를 보내드렸죠. 그 사이에 그걸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놓은 게 그 교육 수업 시간에 매 모듈마다 액션 플랜 작성합니다. 항목별로 작성을 하는데 항목별로 해야 할 거, 지켜야 할 거를 구체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발표도 하고 한 다음에 사후에 본인들이 했는가 안 했는가를 8개 문항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방금 시트집 적용도 평가가 또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해서 적용을 합니다. 예, 이상 다음 페이지 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